저희가 오늘 22년 된 구축 아파트 40평대 인테리어를 살펴보러 왔는데요. 여기는 약간 따뜻한 느낌의 우드 인테리어를 원하셨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저희가 인테리어를 했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러 갈게요. 고! 가실까요? 저희가 지금 현관에 들어왔는데요. 20평, 30평, 40평대 구축 아파트의 경우 보통 이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사이즈가 현관이 지금 저희 둘이 있어서 약간 좁잖아요. 좁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중문을 할까 말까를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 중문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어떤 걸 고려하면 좋을까요, 시장님? 중문이요? 뭐였죠? 아니 뭐 이거 뭐 있었나? 중문할 때 우리 중문 왜 해요? 아니야 저기 뭐야 방음 앞집과의 뭐 이런 바로 문을 현관 열었을 때 앞집은 보인다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방음 쪽에서 조금 더 이제 공간을 좀 분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외기가 많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앞집에 소리 시끄럽다거나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앞집이 바로 보이는 경우는 중문 설치하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살면서 중문 설치 그쵸. 가능하잖아요. 조금 살아보시고 중문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인 이상 가족일 경우에 여기서 지금 4명이 복작복작 거리고서는 외출 준비를 한다고 하면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관을 할때 이 부분에 가장 좀 밝아 보이는 색깔의 타일을 선택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확장이 좀 돼 보이도록 커다란 거울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지금 중문 얘기했잖아요. 보였다가 이렇게 꼭 숨어 있어야 돼요. 안 보였다가 하죠. 이거는 플루트 유리라고 해요. 플루트 유리를 세로로 시공한 거고요. 중문의 경우에 이렇게 약간 좀 깔끔한 타입으로 형태를 선택하고 컬러도 신발장하고 맞춰주시면 전체적으로 현관의 디자인이 완성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거실 쪽으로 들어와 볼게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우드 인테리어, 우드 인테리어의 느낌이거든요. 우드 인테리어 느낌을 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가구와 바닥과 벽에 전반적으로 톤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닥의 톤과 벽의 톤과 가구의 톤이 좀 비슷하게 맞춰야지 세련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바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딥브라운의 컬러의 강마루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벽은 이게 하얗게 보이지만 하얀 벽이 아니고 코튼 재질 같은 느낌의 크림 컬러의 벽지예요. 소파는 같은 약간 그 웜한 계열의 베이지의 패브릭 소파를 선택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과 바닥이 짙어지고 점점 옅어지는 톤의 컬러를 맞춘다고 하면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그도 깔았잖아요. 그냥 이 러그 이렇게 만져보실래요? 이렇게. 그래요. 네, 요거를 사이즈알 러그라고 하거든요. 약간 좀 직조된 방식인데 관리도 쉽고 그리고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여기 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나가보실까요? 짜잔! 여기가 원래는 거실 발코니 부분이잖아요. 네. 구축 아파트 경우에 거실을 넓게 쓰기 위해서 확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확장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까요? 확장할 때는 일단 좀 추워요. 춥습니다. 발코니 부분에는 그 보일러 배관이 없어서 배관을 그 거실에서 이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결속 부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축 팽창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부분이 이제 누수라든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수가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수 생기면 이제 누수를 잡아야죠. 불러야죠 뭐 사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누수가 생긴다고 하면 물론 하자 처리가 되긴 하겠지만 살면서 그 누수를 경험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리하려고 하면은 어떡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그리고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신축이 아니고 구축일 경우에는 그런 배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거실을 그래도 좀 넓게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여기 지금 거실이 거의 확장된 느낌이잖아요. 이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뭐죠? 폴딩 도어죠. 히든. 근데 기존의 폴딩 도어랑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바라봤을 때 원래 폴딩 도어는 폴딩이 접히면 그 접힌 만큼의 두께가 이만큼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벽 뒤로 쏙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날개벽 같은 부분에 보강을 좀 해줘야 되고요. 천장이라든지 바닥 같은 부분에도 이제 미장을 하기 전에 이제 이 레일이라고 그러죠. 레일을 먼저 씹어놓은 다음에 레벨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부분을 이제 미장을 하고 좌우도 마찬가지로 이 히든 폴딩도 회사에서 원하시는 그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에 정확하게 이제 맞춰서 목공 작업으로 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양쪽의 프레임이라든지 천장 프레임을 레벨을 보고 시공을 해야 이제 처짐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희 이거 한번 닫아볼까요? 네, 닫아보시죠. 닫아볼까요? 하고 제가 닫습니다. 오 스무스해. 저기 끝에 한번 살짝. 자, 요 끝에 맞추고 요 잠가주세요. 살짝. 네. 그렇지. 여기도. 이렇게 잠그면 되고요.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잠그면 돼요. 근데 보통 확장을 하는 게 더 추울까요? 아니면은 여기 폴딩을 하는 게 더 추울까요? 하는데 발코니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해도 지금 실장님이 있는 그 공간만큼이 이게 더 있기 때문에 지금 폴딩이 좀 더 따뜻해요. 나오세요 이제. 열어주세요. 한번 소리 질러보지. 살짝 밀어. 아, 잘 안 들려요. 살짝 밀어보세요. 이거? 밀어. 밀어. 저쪽도 마찬가지. 살짝. 밀고. 오케이. 묵직하네요. 잘 열리고 폴딩이. 잘 닫히죠. 저희도 집에 폴딩 도어 있는데 폴딩 도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일 사이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끼거든요. 근데 이거를 평소에 레일을 열어놨을 때 실장님 닫아주세요. 이렇게 쏙 닫으면 여기 사이에 먼지가 끼지 않으니까 이런 디테일이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방을 보러 왔는데요. 여기 40평대 아파트 전형적인 구조로 기역자의 배치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우 레이아웃 잘못 짤 경우 수납은 수납대로 부족하고 그리고 동선은 동선대로 꼬이고 그리고 커다란 식탁을 배치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집주인분의 요구사항이 아일랜드 테이블과 그리고 커다란 식탁, 냉장고와 키 큰 수납장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11자로 배치를 바꿔줬습니다. 근데 옆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게 문짝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촬영을 할 때 항상 와가지고 약간 조금 보수를 봐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안쪽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식색이랑 같이 해가지고 한 번에 여기서 동선이 짧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여기는 아일랜드 테이블을 냉장고 장만큼 크게 이거를 배치해서 여기서도 수납을 할 수 있게 하고 반대쪽에서 수납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매립식 콘센트만 하나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같이 가족들과 얘기하면서 요리할 수 있고 나만의 홈카페도 완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커다란 6인용의 테이블을 줘서 평소에는 가족 4명이서 다 식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양쪽 편에 앉아가지고 손님이 오면은 충분하게 접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펜던트의 경우에는 약간 조도가 어두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양옆에 매립등을 설치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은은한 분위기의 식탁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펜던트를 공유할 때 나는 한 개짜리를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위에 매립등 추가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욕실을 보러 갈 건데요. 기존에 욕실이 UBR 욕실이었어요. 짱 UBR 욕실이 어떤 거죠? UBR은 유닛 베스룸. 천장이나 전체 벽의 바닥이 한 통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짜맞춰 오는 방식인데요. 그것을 리모델링 할 때는 타일 덧방이 되지 않고 올 철거를 한 다음에 시공해야 돼요. 올 철거를 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방수도 해야 되고 온수 냉수도 다시 해야 되고 배관도 다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그런 거 할 때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싹 다 털고 방수 작업을 한 다음에 진행한 욕실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우드 분위기에 맞게 베이지 웜톤의 타일을 선택했고요. 한 톤으로 다 바닥 벽 다 선택했고요. 하부장 타입의 베이지 색깔로 요거를 맞춰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수전 같은 경우에도 무광 수전으로 맞춰줬고요. 욕조를 할 경우에는 파티션을 없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막상 실생활에 사용할 때 물이 이쪽으로 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관리하기 좀 어렵다고 하시지만 나중에 이거는 좀 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D자 모양으로 프레임을 짠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투명 유리를 해줬습니다. 보통 30평대, 40평대 아파트에 양방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공간이 항상 나오는데요. 현관에서 바라보실 때 바로 보이는 뷰예요. 우리 집의 핫스팟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보통 수납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수납이 부족할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집에서 들어왔을 때 얼굴처럼 짠 하고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가구와 그림과 그리고 조명 이렇게 해가지고 예쁜 구간으로 만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넓게 쓰고 싶어가지고 여기 침대를 지금 두고요. 옆에 작은 수납장을 줬는데요. 기존의 분위기를 약간 따뜻하게 하고 싶어서 기존에 쌤 이 컬러 어떤 컬러인지 아세요? 이거 카키. 연한 카키 컬러죠. 근데 도배지에서 저희가 원하는 컬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페인트 칠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맞아요. 여기서 지금 던에드워드 벽지용 페인트로 한 면을 칠해줬어요. 내가 포인트 컬러를 어떻게 할지 좀 고민스러워요 하면은 던에드워드 홈페이지에 가시면 컬러 매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안방에 욕실 볼 건데요. 아까 거실에 공용 욕실은 타일을 한 개로 통일했는데요. 여기는 타일을 세 가지로 했거든요. 하나, 둘, 세 가지로 했는데 여기는 같은 흰색 계열이고요. 세로 무늬만 있는 거고 바닥은 베이지 톤의 타일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타일을 고를 때 약간 좀 독특한 컬러를 좋아하는 것도 좋은데요. 전반적으로 집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톤을 하는 것도 차분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안방의 반대편 방에는 지금 아이들의 침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기존에 이 붙박이 장이 다 거울로 되어 있었어요. 거울. 근데 여기를 침대를 이렇게 나란히 둘 건데 거울이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장 안에는 괜찮길래 필름으로 리폼만 해줬고요. 여기 양쪽에 싱글 침대를 줬습니다. 아이가 약간 어린데 같이 지금 자기를 원하는 경우에 커다란 침대보다는 나중에 결국엔 언젠가 분리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시킬 수 있게 각각의 배치를 할 수 있는 가구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22년 된 구축 아파트 40평대 살펴봤는데요. 수리하는 부분 미리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너무 큰 구조 변경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인테리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맞나요? 우린 다음에 맞나요? 또 아니죠. 쓸만한 인테리어 얘기 가지고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를 다 까먹었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를 신나게 만들죠.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